돈이 보이는 종목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에 대한 기준 엠벤골드 조기준 매니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장 양시장의 하락세, 특히나 이제 코스닥의 지수의 낙폭이 조금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참 초반 대비해서 윗꼬리를 달고 있는 종목들이 많다.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5%대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지만 다른 종목들은 역시나 음봉 전환하거나 윗꼬리를 달고 있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전반적인 하락의 배경은 뭐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뭐 연속성이죠. 저번 주 이제 그동안 우리 시장이 이제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 국면이고요. 차트상으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며칠 이번 주 초까지는 이제 일단 뭐 월말까지 조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재차 반등을 위한 이제 눌림목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뭐 그렇게 이제 뭐 신약 참여자들이 매도를 많이 하거나 뭐 이렇게 반대 매매가 많이 나와서 이렇게 하락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방미 일정에 앞서서 이제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2차 전지가 이제 시장 끌고 왔는데 2차 전지가 쉬어가니까 이제 반도체가 떠야 되는데 반도체도 뜨지 않는 상황에서 주도주가 없는 실종인 상태에서 이제 주도주 찾기 이제 아직은 다음 주도주가 뭐냐 이렇게 나올 때까지는 시장은 약간은 관망 자세로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상황 속에서 시장의 관망, 그 가운데 그동안 좀 단기적으로 올랐던 종목들의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종목은 왜 하락하지 싶을 정도로 지금 뭐 CJ 같은 경우에도 14% 급락 보이고 있고요. 지금 하한가 기록한 종목 중에서는 하림지주, 뭐 선광, 대성홀딩스, 삼천리 이런 종목들은 오늘 하한가의 배경이 될 만한 뭐 악재가 있는 건가요? 그 많은 부분이 일단 지주회사 종목이었고 CJ도 네.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동안 시장과 상관없이 거래 없이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이 지금 현재 뭐 하림지주가 반대 매매 나왔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네. 전반적으로 이제 많이 올라왔고 그동안 시장에 전혀 영향을 안 받고 상승했던 종목들이 지수 대비해서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100% 이상 올라왔던 주식이 지금 반대 매매 나오면서 이제 하락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방, 다우데이터, 삼천리, 뭐 서울가스, 그다음에 그러니까 삼천리나 성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올라가지? 계속 뭐 누구한테 물어봐도 알 수 없는 주식들 올라가는 이유가 있나? 없었던 주식들이 이제 많이 올랐고 근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다올투자증권도 그렇고 이제 네. 시장에서 이제 약간은 최근에 이제 금양에 대해서도 이제 뭐 시장 조사 뭐 얘기가 나오면서 약간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거래소에서도 그렇고 이제 금감원에서도 그렇고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약간은 코멘트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 네. 나온 건 없지만 지금 하락하는 게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하락하는 걸 보면은 약간 시장 조치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렇게 좀 급등을 계속해서 급등이 아니죠. 그래서 상승 흐름을 야금야금 계속 이어가던 종목들이 오늘 장대 음봉이 나올 때는 가지고 계셨던 분들 수익을 많이 내셨다가 지금 뭐 만약에 마이너스권이나 아니면 지금 수익이 많이 줄어드신 분들은 어떻게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다려야 되는지 물론 종목별로 이 종목은 이제 다르겠지만요. 사실은 보면은 이제 지주회사 중에 CJ라든가 네. 사실 뭐 몇 가지 주구는 이제 펀더멘탈 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게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거와 관계없이 올라왔던 주식이 너무나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주회사를 얼마나 평가해야 되느냐 그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회사의 가치를 그대로 100% 평가하지 않고 시장에서는 약간 50% 정도를 평가한다고 보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50% 평가했을 때도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은 요번에 거래가 실리면서 올라오겠지만 그렇지 않고 올라온 주식들은 기대감으로 올라왔거나 그다음에 거래 없이 올라왔던 그러니까 중요한 건 거래 있게 올라왔으면 상관없는데 네. 거래 없이 그냥 뭐 10,000주, 20,000주씩 올라왔던 주식은 당분간은 현금 확보하신 다음에 나중에 다시 반등 시 거래가 실리면서 올라올 때 재차 진입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반대로 오늘 한화 갤러리아, 우선주 이런 종목들은 급등을 하거든요. 이게 오늘 뭐 방산주도 조금 흐름이 좋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뭐 같이 좀 그룹주 엮여서 요새 올라가는 게 약간 트렌드로 형성이 돼서 그런 건지. 우선주는 사실은 우선주만 매매한 사람이 우선주 매매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주를 하시는 분들은 전문적으로 이제 자기들만의 리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주만 전문적으로. 근데 왜냐하면 거래가 실릴 때는 괜찮지만 우선주는 거래가 안 되면 전혀 안 될 수 있는데 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래를 회사를 잘 아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제 우선주를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루트로닝이나 뭐 개별적인 지금 현재 올라오는 주식들이 대부분은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테마성 관련과 더불어 카스텔 바작 같은 경우는 미국 진출 관련해서 이제 개별 이슈로 올라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 갤러리아에 대해서는 뭐 저는 뭐 특별히 지금 코멘트할 부분이 없다.
400억짜리를 커밋하기는 조금 네, 이제 그쵸, 그러니까 그쵸. 왜냐하면 개별 소형주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매수 매도 사인을 드리기 어려운 주식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형 개별주들 그다음에 또 거래 그러니까 그 우선주라든가 이런 것들은 개인들이 잘 매매하지 않고 그런 주식이다 보면은 네. 조금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소형주들 개별주들의 움직임이 활발한데 이런 종목들은 단기 테마 종목이기 때문에 매매하는데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선주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와 갤러리아의 주가도 9% 넘게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안 좋은데 이렇게 급등하는 데는 뭔가 뚜렷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좀 더 궁금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메르스 금융지주가 이제 뭐 보험이랑 다 이제 합해서 25일 날 한 종목이 되는 거죠. 네네. 오늘도 주가에 급등이 나타나고 있네요. 네, 뭐 그렇다고 메리츠 금융 지주가인데 보시면 이제 차트상으로 횡보였습니다. 이제 오늘 급등하지만 어제 빠졌던 건 반등하는 것 같고요. 횡보 메리츠 금융 이제 합쳐지면은 어떻게 될지 저도 뭐 근데 시총이 워낙 커져버렸기 때문에 대형주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제 뭐 5조, 7조, 10조 이제 합쳐지면은 아주 뭐 이렇게 뭐 그러니까 시총 상위권에 진입하기 때문에 이제 기관들 외국인들의 위주의 매수일 것 같고요. 개인들 매수보다는 이제 시총이 워낙 크다 보니까 잘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횡보했던 거 아닌가 생각되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주식이 합쳐진 주식 또 나눠진 주식 OCI라든가 뭐 합쳐진 주식도 있고 쪼개지는 주식도 있고 그런데 뭐 셀트리온도 또 합친다고 그러는데 또 네. 합치고 나누고 하는 거는 시장에서 약간은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매매에는 조금은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뭐 메리츠 같은 경우는 실적이 워낙 뒷받침이 되는 주식이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상관없지만 그 외 소형주들은 주식이 나눠지거나 이럴 때는 조금은 신중히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전체적인 뭐 업종별 움직임은 거의 상승하는 업종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운수 장비나 의약품 업종 일부 상승이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뭐 금융 sek터 이외에는 상승하는 업종이 없는데 저희 조기준 매니저님께서 사실 운수 장비 내에서 자동차도 물론 중요하지만 조선주에 대해서 공략주로도 자주 제시해 주셨고 오늘도 조선주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단기적으로 오르는 그러니까 뭐 이제 인수합병 이슈 대우조선해양을 제외한 다른 종목들도 바닥권에서 좀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조선주를 지금에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워낙에 또 바닥권이기도 하네요. 반등을 해도. 조선주는 지금 현재 제가 디데이가 이제 한화가 이제 26일 날 네. 대우조선하고 합병을 하면은 이제 저는 이제 지금 현재 뭐 아까도 리뷰가 있겠지만 네. 조선주들은 지금도 지금에도 접근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장기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고요.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보다는 업종이 이제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과거에 이제 저가 매수했던 저가에 수주했던 것들이 이제 이번 분기에 털고 이제 올해부터 흑자로 전환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성과도 이제 안정적이고 최근에 이제 철광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어느 정도 안정화 과정을 거쳤고 저가 수주했던 것도 이제 털고요. 그다음에 이제 흑자 기조로 돌아선다 그러면 지금 일감이 이제 앞으로 3년까지 밀려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제 조선주의 흐름이 그러니까 그 기폭제는 제가 보면 하나와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 관련 공정위가 이제 판단할 때 이제 상승의 어떤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저는 이제 뭐 종목별로 해서 또 HD 현대 중공업에 대해서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다는 기사도 있고 그랬기 네. 때문에 조선주는 이제 그와 관련해서 여기에 이제 중소형 부품주들 오리엔탈 전공이라든가 네. 근데 한국화보는 어제 이제 불이 나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낙폭 컸던 것들이 이제 반발 매수세인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이제 뭐 조선주들이 가면은 뭐 철강 주들도 같이 따라갔었는데 요번에 이제 철강주들이 먼저 튀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안 오른 동국제강이나 현대제철에 이제 조선주가 간다면 동국제강, 현대제철 후판을 만드는 기업들이 또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네. 자, 오늘 이 밖에도 또 2차 전지 일부 종목들 이슈와 함께 급등을 오전장 연출을 했습니다. 초반에 뭐 하이드로 리튬도 뭐 회사가 수산화 리튬 대량 공급 추진한다. 뭐 DA테크놀로지도 LG엔솔과 관련한 장비 계약이 98억 규모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주가의 급등이 나타났지만 지금은 좀 음봉 흐름이 나타나거나 상승폭을 대폭 줄여나가고 있다는 거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돈이 보이는 종목 우리 조기준 매니저님의 그동안에 공략했던 종목들 몇 가지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종목 볼 텐데요. OCI부터 보겠습니다. OCI 지금 수익률이 어느 정도이신 거죠? OCI도 지금 제가 10만 원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한 24% 이상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목표가는 13만 원, 뭐 30%를 잡아드렸거든요. 그런데 요게 이제 5월 달에 이제 주식이 분할됩니다. 똑같이 네. 이제 뭐 동국제강도 그렇지만은 OCI도 그렇고 최근에 이수화학도 주식 분할 올랐다가 또 조정을 거쳤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주식이 분할되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실적이 너무나 좋아요. 사실은 태양광, 친환경 관련주들 중에서도 태양광 관련주들이 다른 것들은 급등락을 했는데 이게 이제 주식 분할 때문에 기관들 공매도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하락했는데 지금 현재 작년에도 이제 9,700억의 영업이익이 나왔고 올해도 9,400억 이상이 나오는데 현재 이제 주식이 분할 전에 2조 8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주식을 분할하든 분할하지 않든 현재 가치는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13만 원 정도 현금화하시고 다시 분할한 후에 주식이 이제 어느 쪽이 더 기관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지 또 외국인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지 따라서 그쪽으로 분할 매수 들어가셔도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OCI 함께 확인을 했고요. 이번에는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와,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긴 했구나 했는데 여전히 바닥권이군요. 현대미포조선은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 대우조선해양은 그전에는 먼저 추천드렸는데 너무 많이 떴습니다. 30% 이상 올랐는데 네. 그래서 더 오른 현대미포조선을 추천드렸고 이제 10% 이제 상승 중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요 종목을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금 10% 종목이고 목표가는 지금 현재 제가 설명드린 가격에서 한참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까지 한번 들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가장 안 올랐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 11만 원까지 잡아드렸던 이유가 이제 조금 많이 잡아드린 이유가 이제 지금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우조선이라든가 뭐 현대미포조선 뭐 이런 미포조선은 보면 더 올랐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이제 조금씩 반등 중입니다. 그래서 일봉 보거나 주봉을 보더라도 이제 충분히 바닥권 다지기 하고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한다 그러면 이제 7만 5천 원, 8만 원 돌파하면 10만 원까지 금방 올라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선주를 못 사셨다면 현대미포조선을 관심 가지고 매매해 보셔도 좋겠다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돈이 보이는 종목 오늘도 공략주 두 가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는 오랜만에 바이오주 중에서 하나 고르셨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예, 에이프릴 4월이죠? 에이프릴 바이오. 지금 4월이 가기 전에 4월 종목을 한번 추천해 봤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요거 바이오를 추천드리는 거는 주말에서 한투에서 이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바이오 두 종목을 추천했더라고요. 근데 네. 공교롭게도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이재용 회장이 여러 업체를 뭐 구글도 만나고 하는데 바이오 업체들 CEO 면담을 계속 잡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기사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지수의 테마주가 이제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바이오가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 회사가 지금 현재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이제 계속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이제 조정을 거쳤습니다. 물론 이제 몰랐어요 바이오 업종이. 근데 이 회사는 이제 최근에 엊그제 기사가 나왔죠. 이제 200억 정도 CB 물량. 네. 확보를 하면서 이제 전환사채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공장 증설을 한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사파 기술에 결합된 이제 ABP A1 관련해서 이제 글로벌 제약사의 룬드백에다가 이제 5,400억 정도의 기술 수출을 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신규적으로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사파 기술에서 A1과 그다음에 R3 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 파이프라인과 더불어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적용 섬유화 억제 작용할 수 있는 R3까지 가지고 있다면 보시면 되겠고요. BS2에 대해서도 이제 유방암 관련해서 난치성, 고형암 타켓, 이중 타켓 항체 치료제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간 그다음에 이제 유방암, 그다음에 이제 자가 면역 질환 관련해서도 이제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자가 면역과 항암 관련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바이오주들은 자금 확보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임상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했고 그와 관련돼서 전환사채도 발행했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 보셔도 좋겠다 생각이 되어서 이 종목을 추천드렸는데 현재가에서는 24,000원에서 매수 드린 다음에 목표가는 이제 45,000원을 잡아드립니다.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목표가랑 비슷한 목표가를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게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45,000원, 5천억 시총이
삼성이 지금 현재 2,600억인데 네. 5천억 정도 잡고 가셔도 되겠다 생각되고요. 손절가는 2만 원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에이프릴바이오 함께 공략을 해보자라는 말씀으로 목표 주가는 45,000원 잡아주셨고요. 두 번째 공략주도 바이오 쪽이세요? 네, GI 이노베이션은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한번 종목이고 공략했었죠? 여기가 이제 알레르기 치료제 관련해서 GI 301 임상을 하고 있는데 로슈 이제 노바티스의 졸레어랑 1대1 임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1위인 이제 졸레어랑 이제 1대1 임상을 하는데 이제 요게 이제 유한 양행과 같이 이제 공동으로 이제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2조 3천억의 기술 이전 계약을 했는데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심시어사랑 유한양행에다가 해서 2조 3천억 기술 수출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중 융합 단백질 GI 101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머크랑 아스트라제네카랑 공동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하고 미국하고 공동 임상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데 중요한 건 최근에 머크랑 아스트라제네카가 주가가 신고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화이자랑 그다음에 우리가 임상을 했던 그거에 과거에 이제 우리가 진단키트 관련해서 우리가 코로나 관련해서 백신을 맞았던 화이자랑 은 저가인데 머크랑 아스트라제네카를 차트를 봤더니 미국의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임상을 공동 진행하고 있는 머크랑 키투르다랑 병용하고 있고요. 아스트라제네카의 임펜지랑 병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진행하는 이제 이중 항체에 관련해서 공동 진행 병용 요법으로 해서 항암을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FDA 희귀약품으로 인정을 돼서 이제 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되는데 요 회사는 지금 현재 이제 CEO를 봤더니 이제 오사카 대학에서 나오시고 임원들 봤더니 대부분이 카이스트라든가 서울대, 연대 의학 박사들 위주로 해서 이제 모여서 이제 연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안정적으로 한번 중요한 거는 이제 500억 정도의 현금과 더불어 이제 공모 자금까지 있어서 충분히 자금은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자금은 들어갈 것 같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물량이 나와서 지금 최근에 충분히 이제 물량 소화하고 기관 매수가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되는데 현재가에서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는데 증권사에서도 35,000원 정도, 36,000원 정도 목표가를 잡았더라고요. 그만큼 1조까지 가치가 있는 회사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6,000원 목표가 잡고 가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15,000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바이오 쪽으로 집중 공략을 해봤습니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을 때는 개별적인 모멘텀이 붙을 만한 종목들로 공략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지아 이노베이션 다시 한번 공략해서 목표 주가는 36,000원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무료 방송 잠깐 나올 예정돼 있으시죠? 네, 3시 30분에 무료 방송, 에이프릴 지아 이노베이션 외에도 최근에 이제 올라갈 주식들 뭐가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조정받는 주식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될 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유튜브 조기종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밴드에 조기종 검색하시면 일정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시장이 워낙에도 사실 좋지 않은 이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급락하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장 마감한 이후로 이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조기준 매니저의 무료 방송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돈이 보이는 종목 MBN골드 조기준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